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나만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저희가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고, 헌법을 실천하는 그 첫 단계로 헌법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 책 중에 이게 제가 제일 소중한 손바닥 헌법책이에요. 손바닥 헌법책 다 지참하셨지요? 제가 손바닥 헌법책하고 A4 용지 하나 준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요게 2016년 3월 1일 최초 우리 헌법 읽기 국민으로의 초판 헌법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았어요. 이렇게 사각이 전부 닳고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고요. 이제 요 초판을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의 갑오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개헌 논의가 한참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럴 때 17개 여성 농민, 변호사, 민변, 여러 단체, 17개 단체에서 어떻게 개헌하면 좋을까? 각 부문에서 어떤 개헌의 의견이 있을까라고 해서 전부 그 단체에서 받아서 특별판을 만들었어요. 국민이 쓰는 개헌, 밀실에서 누군가 몇 사람이 하는 개헌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의미를 담은, 가치를 담은, 개헌, 이래가지고, 특별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한테는 다 손바닥 헌법책이 다 저기 소중하지만, 초판과 이 특별판이 특별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손바닥 헌법책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저는 40분 정도에 들어와서, 어, 임시 헌장, 지금 선생님들 임시 헌장 열어보시면, 이 임시 헌장을 한번 읽었는데도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 누가 보이시냐면요. 홍정희 선생님이신가? 홍정희 선생님, 네네. 홍정희 선생님이 제 화면에는 크게 보입니다. 선생님 혹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풀으셔야 되겠다. 음소거 푸시고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 호응하여 한성에서 뜻을 일으킨 지 30일 남짓하여 평화적 독립을 300개 이상의 나라들에게 다시 빛을 되찾은 것처럼 밝히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하게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된 이로움으로 우리 자손인 후세의 백성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감사합니다. 자, 선서문 한번, 우리 김필 선생님, 선서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서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남녀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공명하게 들여내놓고 온갖 수모 아래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진정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니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세계의 마음이 한 번에 합쳐 우리에게 집중하였도다. 이런 때를 맞이하 우리 정부는 하나된 모든 국민의 이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우리 정부는 하나된 모든 국민과 더불어 온 마음으로 힘을 쏟아 임시헌법 그리고 국제적 도덕이 명령하는 것을 준수하며 국토를 다시 회복하고 나라 땅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큰 사명을 부과한다고 이 글로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여, 분기할지어다.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피는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락을 위해 치르는 값이요 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갈 귀중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사람된 길이 야만스러운 일본을 교화할 것이요 우리의 정의가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이길 것이니 동포여 일어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쟁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더 뜻이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저는 이때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더 절절한 것 같아요. 임시헌장의 선포문과 선서문이 굉장히 더 절절한 느낌이어서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스님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을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기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시도록 손바닥 헌법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 보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간단하게 헌법 교실이었어요.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의 3분의 1 정도가 다 교사 출신들이세요. 김용택 이사장님 이하 이제 이사님들께서 거의 전교조나 이제 교사 출신이셨던 영향이었는지,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교실이라는 이제 말을 붙이게 되어서 헌법 교실을 처음에 만들어서 저희는 서울시 시의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헌법 교실을 했었어요. 저희 처음에 이제 발기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의원님이 그 시의회 거기를 대시를 해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헌법책을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우리가 국민운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잠깐 시간을 내서 또 운영 방법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이제 헌법교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렇게 1조부터 39조까지 또는 1조부터 130조까지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이거 좀 되게 지나치긴 한데,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감동을 받고, 불교인들은 이제 불교 경구에서 감동을 받듯이, 저희는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으면서도 뭉클한 이상한 감동이 일더라고요. 저희 헌법 구절구절이. 그러면서 헌법 교실을 시작했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이 가정, 그 다음에 동아리 그룹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도 이게 더 이제 확대가 되어서, 민주노총이라는 단체, 전태일 재단, 이런 단체로 헌법교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법교실을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 주권자 헌법, 이제 뭐라고 이 명칭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주권자 헌법 활동가 양성과정이라고 지금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김용택 이사장님 또 몇몇 강사님들하고 헌법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가치, 교육적인 측면이라던가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여러 가지에서 헌법 안에 숨어있는 가치, 또 우리 사회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만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헌법 교실을 통해서 나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주권자 헌법 활동가들이 이제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어떻게 하면 헌법교실을 열지? 오늘 이선아 선생님 오셨네요. 이선아 선생님이 그 서울시 우리가 그 민주시민 네트워크 지원센터에 사업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강사 양성 과정을 하였을 때 이선아 선생님이 그때 참여하셨었는데 이선아 선생님이 그 과정을 참여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족하고 헌법교실을 해보시고 질문을 막 하셨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들도 상하이에서 또 광주에서 이렇게 헌법교실을, 가정에서라도 또는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라도 먼저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저는 그 오픈 스페이스라고요. 미국에서 했던 토론 방법인데 한국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토론을 300명, 뭐 1000명, 아니 어떨 때는 뭐 12명 이렇게 작은 소집단도 가장 많이 했던 게 국민이 쓴 헌법에서 수은회관에서 1000명의 참여자가 모여서 2017년도에 실제로 했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방법으로. 선생님들한테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아시면 간단하게 손바닥 강사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고 정말 헌법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헌법 교실을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서 화면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지금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손바닥 헌법책 읽기, 뭐 이래도 좋습니다. 주제가 손바닥 헌법책 읽기 이래서 저처럼 오늘 지금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임시 현장을 대한민국 헌법은 뭐 컴퓨터에도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래서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 현장을 이렇게 읽게 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바닥 헌법책을 보시고 제일 먼저 서시서부터 김구 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거서부터 이렇게 쫙 읽으셔도 더 좋아요. 서시나 그런 것들을 읽으시고 임시 현장, 선포문, 선서문, 정강 이런 것들을 쭉 함께 읽으시고 130조까지 읽는다 하더라도 전에 이주영 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40분에서 1시간 남짓 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읽기만 하셔도 되고요. 오늘 저는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활동가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대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대한민국 헌법, 나만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대주제를 잡았거든요. 오픈 스페이스 방법은요. 그 대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픈 스페이스 창시자예요. 해리슨 오웬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원래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하던 분이셨는데 그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 회의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그런데 회식 시간에 그 골목 같은 데서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면서는 그 회의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막 자기들 거지 엄청난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페이스 공간을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열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잘 이야기하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토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 오픈 스페이스 토론 방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발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 오픈 스페이스 방법 중에 두발의 법칙. 오늘 지금 저희가 15명 정도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최고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꼭 와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는 사람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 오픈스페이스 방법에서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헌법교실, 우리 헌법교실을 딱 열었어요. 그럼 4분이 오셨던, 5분이 오셨던,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잘 존대해 주시는 거고요. 손바닥, 이제 헌법교실을 진행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오늘 저처럼, 대한민국 헌법 나만의 일상 속의 작동과 의미,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헌법,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한,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제안자는 저인 거죠. 대주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제안자는 저이고, 참여자가 있을 거고요. 오픈 스페이스에서, 법으로 계속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단기 행동 계획을 가지고, 이게, 헌법 교실을 했으면, 헌법을 읽었으면, 이 다음에 그러면 나는, 손바닥 헌법책, 또 헌법과 무엇을 할 거야? 일주일 안에 나는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단기 행동 계획을 갖는 것이 오픈 스페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서클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저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오픈 스페이스가 뭐고 오늘 대주제는 이런 대주제였어요 하고 이런 것들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00명까지 이거를 오픈 스페이스는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명을 그룹으로 나눠요. 1000명 할 때도 300명 할 때도 이렇게 각 그룹으로 처음에 이렇게 오픈 서클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대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룹으로 한 12명 정도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픈 스페이스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룹별 브레이크아웃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을 다 하고요. 벽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벽면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다 수렴하게 하고, 앉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게 하게 하고, 거기에서 함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헌법 읽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알기, 실천하기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헌법 읽기, 알기, 실천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런 가벼운 걸로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처음에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그래서 마음을 먼저 오픈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손바닥 헌법책은 요 구절 한 구절 벌써 몇 구절 읽으면 39조까지 정도까지 읽으면 벌써 마음이 되게 훈하게 열려 있고 왜 헌법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를 다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용택 이사장님, 예, 나에게 헌법이란? 나에게 헌법이란 나의 교과서다. 아, 교과서다. 예, 네네. 내 그다음, 내 네. 삶을 인도해주는 교과서다. 아, 삶을 인도해주는 교과서다. 예, 교과서다. 저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뭐, 거의, 왜 살아? 그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책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헌법대로만 작동하면 저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대로 헌법대로만 우리나라가 작동하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주권자인 우리들이 헌법 자체를 모르고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위정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이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저는 이제 강력하게 2016년 3월 1일 날 저희 우원국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늘 저는 나에게 헌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고 아직도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필 선생님에게 있어서 헌법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뭐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계속 여쭤볼 건데요. 예, 저한테 헌법은 날이 무딘 부엌칼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날이 이게 무슨 부엌칼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네네. 필요하거든요. 부엌에 칼이 없으면 뭐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근데 네. 날이 무딘 부엌칼은 나한테 네. 엄청 힘들게 하거든요. 매번 음식을 만들 때마다 날이 음, 잘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칼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 저는 헌법이 저한테 주는 게 이걸 볼 때마다 지켜지지 않는 헌법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음,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뒤 설명을 들으시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날이 묻은 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에게 헌법이란? 네, 저는, 어려워서 쌓아둔 숙제 같은 거. 아, 네, 네. 뭔가 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아직은 좀 미뤄두고 있는 뭐, 과제 같은 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같은 것. 네. 이것이 헌법이 내 삶에서 작동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헌법이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했을 때일까요? 헌법이라는 것만을 생각했을 때도 좀 아직은 그렇고요. 아, 네네. 처음보다는 많이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졌어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즘 음, 돌아가는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는 있는 것일까라는 음, 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서요. 자꾸자꾸 네, 어려워지고 덮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 김선영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작년에 질문을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 네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번 시간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 잘 들립니다. 그, 선영 선생님께 헌법이란, 저 김선영 선생님, 그때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두 분이서 함께 하면에, 작년에 아니요. 계셨을 때요. 그거는 김지호 선생님이랑 김은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김선영 네네네. 선생님한테 헌법이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헌법이랑 일단 헌법에 있는 조항들을 봤을 때는 저희를 이제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길잡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파트너를 한 분을 더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김선재 스님처럼, 또 네. 저기 국경희 스님처럼,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명필 지부장님은 헌법이란 이명필 지부장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필 지부장님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가까이 하지 못했어서 됐는데, 네. 이렇게 우리 우원국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음, 같은 경우는, 우리 임시원장이 그리고 상위에서, 발표가 되고 또 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성 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반면 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잘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정말 헌법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주 지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에게 음, 헌법이란 네, 멀고도 험난한 미해결 과제이다. 네. 아직 지금 운전 중이신 법이 거죠? 가까워졌나? 네. 다시 지금 한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끊겨서요. 제가 산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중에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들으세요. 네, 산 지나가면 말씀해 주세요. 이미영 이사님, 지금 가능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이미영 이사님 지금 퇴근 중이세요. 요즘 돌봄 교실이 늦게 끝나신다 하시더라고요. 이빈파 선생님, 네. 네. 이빈파 선생님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저의 행동의 출발의 기준이었고, 근거였어요. 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헌법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봤던 경험치를 얻어서 무지하게 아무튼 뿌듯한 삶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수준에서는 또 열심히 한 번 더 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 것들의 근거와 기준이 저한테는 헌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빈파 선생님은 약간 단계를 조금 가신 것 같아요. 헌법 읽기에서 헌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실제 일상에서 작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먹거리하고 친환경 농업 이쪽에서 하시는데, 저도 고백하자면 2016년 이전의 강정미와 2016년 이후의 강정미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10대 때부터 시민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통일, 환경 여러 분야에서 시민활동을 했었는데, 이 정말 헌법이 저의 그 활동에, 시민단체 활동에 기둥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원국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활동하기를 정말 잘했다. 막 스스로. 우리 이사장님 아침에 이제 저한테 되게, 좀 저기한 말씀을 하시던데, 오히려 굉장히 이 활동이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런 모든 넓은 분야의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지침과 기둥을 이렇게 갖게 해주어서 그 대신 제가 되게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싸움닭이 됐어요. 헌법을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좀 싸움닭이 되어가지고 뭐 혁신교육하고 막 이럴 때는 제가 좀 굉장히 저를 피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조정원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정원 선생님에게 헌법이란? 나에게 헌법이란 무지개다. 네. 처음 사실 헌법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존중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2019년도에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상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였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제 다시 현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비온 뒤에 흐린 하늘에 갑자기 태양이 솟아오르면서
그 7가지 색깔로 떠오르는 무지개 정말로 아름답고 감탄스럽죠. 그렇지만 손에 닿지 않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선생님. 네. 저희 오늘 이 대화가, 저희 헌법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헌법이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무지개일 수도 있고 썰지 못하는 묻은 칼일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선아 선생님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선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실 네. 수 있으세요? 지금 좀 전에 막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피곤한 그러셨구나. 상태네요. 네. 네. 선생님, 예전에 가족끼리 헌법교실을 막 진행한다고 손바닥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막 질문도 하시고 그랬을 때가 벌써 저희 3년 전이었나요? 그런가요? 3년 전. 아니, 네. 여의도에서 예, 한준미 맞습니다. 선생님 만났죠. 네. 그렇죠. 네. 그때의 선생님의 헌법과 네. 선생님과의 헌법, 또 지금에서의 헌법, 이런 걸 좀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헌법은 여전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 다 헌법에 기반을 두고 헌법대로 민주공화국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 헌법에 기초한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고 너무 좀 깝깝하고요. 그런 현실이. 특히 요즘은 또 기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네.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두고 봤을 때 또 그 기후정의라는 또 이런 또 단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과연 이 헌법을 어떻게 하면 제 삶과 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이웃간 이 마을을 또 이런 데서 어떻게 좀 적절하게 정말 적용시키고 자연스럽게 좀 발현할 수 있나 이게 늘 숙제예요 저한테는. 그러시죠? 네. 깨어있는 시민이시라 그래요. 그런 거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정말 배울수록 깝깝하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좀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자라나는 그 2세들 아이들에게 또 지금 오늘도 좀 어르신 복지관에 가서 경로당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좀 적용이 될까 정말 저는 정말 그게 정말 깝깝해요. 34조에 있다고 늘 저 이사님께서 그러잖아요. 34조에 있다고 그 방법이. 그래서 있죠. 네네. 있는데 현실에서 작동이 안 되죠. 네,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마을에 나갔을 때 저는 진짜 부르는 호칭 하나 해도 너무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 하여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끊임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최영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뵀는데요. 이렇게 말씀도 같이 나눌 시간이 됐네요. 선생님,
이게 최영만 선생님하고 헌법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서요.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네네. 저에게도 이 헌법이라는 게, 네. 꼭, 필요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제가 주민자치위원도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단체를 하면서 이걸 많이 좀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주민자치 자체가 사실은 근간이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 학교를 배울 때도 헌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자체가 헌법이고, 선생님 이제 혹시 가능하시다면 2023년도에 손바닥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 읽기만 해도, 함께 모여서 읽기만 해도 굉장한 통찰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복진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오신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목진 선생님 지금,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네, 어려우시면 저희 광주의 한은주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헌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만학도로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그 법률 때문에 덕을 본 사례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행복 추구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헌법이 저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솜니물? 그런 느낌으로, 솜니물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멀고 먼 당신에서 많이 슬펐는데, 선생님 솜니물 같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예, 이제 환경이든 교육이든 모든 게 헌법의 근간에서 그 밑에 하위에 법률이 생기고 실행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헌법이 있어서 굉장히 삶에 도움을 받으셨던 케이스이신 것 같습니다. 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정희 선생님 질문이세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저는 이제 제가 두 아이를 기르면서 학업에 더 집중해봐야겠다.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두 아이가 다 대학생이고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되다 보니 이제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국가장학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케이스로 국가장학금의 도움을 받아서 박사까지 받을 수 있었죠. 만약에 그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의 학비 때문에 저는 공부를 못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헌법에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그 법에 의해서 선생님 혜택을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그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헌법대로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좀 무릉도원 같아요. 헌법대로 다 작동이 된다면 이렇게 평등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감사합니다. 조정원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네, 말했습니다. 네. 혹시 말씀 지금 제가 놓쳐서 말씀 못 나누신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이현주 지부장님. 네, 제가 지금 할까요?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 저에게 헌법이란 멀고도 험난한 미해결 과제이다. 미해결 과제이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을 모르면 당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네. 너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되게 많은 불이익을 당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헌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도 했지만 근데 그게 다 이제 법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법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 해석이 책대로 되어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걸 좁혀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과제가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시네요.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케이스네요, 선생님도. 그죠? 헌법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대로 작동되지 않는. 지금 이제, 목진덕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현재 지금 대중교통 중이신데도 여기 아마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늘 움직이면서 들어서 발언을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본을 지키자는 정신을 담은 법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보장하기 위한 우원국을 지지 응원합니다 하면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헌법대로 작동만 한다면 강주 선생님처럼 막 그 소미불 같기도 하고 저처럼 그 행복의 내비게이션 같기도 하고 헌법 자체는 그런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라지는 무지개, 누군가에게는 무딘 칼, 대부분 지금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의 그 고수님 김용택 이사장님께서 조금의 격려의 말씀도 좋으시고 통찰의 말씀도 좋으시고 지금 모든 우리 지금 여기 주권자 헌법 활동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이사장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좋으시고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이야기가 벌써 나와서 우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받아서 진로를 확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종시 의회에 다녀왔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은 세종시 기자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의회에 출입 기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산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가 없으면 직장이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 살아있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삶의 의미를 부단하게 찾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말씀 중에서 헌법이 삶의 안내 역할을 하고 과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먼 당신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가 뭔가는 이제 방향 감각을 찾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나 현실에 맞추어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에 헌법 강의를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녁 이 시간이 정말
일주일에 한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자제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인데 오셔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셔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내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후세들, 그들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걸 느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그 강의하시는 우리 강정미 상임이사님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선생님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분이 저하고 4년, 그렇죠. 4년 정도 됐죠. 이름은 제가, 이사장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강정미 상임이사님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비 한 푼을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내가 몇 군데의 시민단체에 일을 하느냐 하니까 한 20여 군데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저런 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많다 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강정미 선생님은 나이는 저보다 젊지만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고 있어도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시고, 그 길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강의도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이 살아가는 안내에 살아가는 그 길에 이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길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이사장님 너무 죄송한 말씀이고요. 제가 별명이 오지랖퍼입니다. 오지랖.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근심 걱정이나 무슨 저기를 하면 제가 참지를 못하고 참견하다 보니 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이런 시민활동을 시작한 게 춤 때문이에요, 춤. 서울 YWCA의 세계 춤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홀가닥해서 10대 때 거기를 갔다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아쉬운 건 제가 헌법을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20대, 30대에 만났더라면 훨씬 더 성숙한 주권자 활동 속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은 저의 이런 모든 활동에 근간과 기둥이 되어주는, 약간의 좀 싸움닭이 되긴 했지만 조금 그렇지만 네, 굉장히 그런 거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저의 사례를 한번 제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하면서 살았던 건데요. 이 아주머님들이 약간 60 가까이 된 이렇게 어떤 곳에서 굉장히 공무원, 교사 이런 전문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인생에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하고 오셨던 분들을 제가 꼬셨어요. 노차사라고 해서요. 노차사 아시죠? 김선필 선생님 노차사 아세요? 모르시나? 노래 찾는 사람들. 네? 압니다. 아세요? 노래를 네. 굉장히 유명하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노차사가 아니고 노인을 찾아가는 사람들. 아, 그래서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르신들은 서울권역에 계시는 분들은 꽤나 그 고학력자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헌법 이 이야기를 하시면 무엇인가 종북하고 연결해버리고 뭔가 굉장히 불편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이분 한 20여 명의 분들을 노차사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양성을 해서 뭐에다가 담았느냐면 이 헌법 민주시민 덕목 12가지 덕목 이런 것들을 노래나 춤이나 아니면 풍선 속에 담아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찾아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민주시민 뭐 민주 이러면 뭐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고 종북이고 시끄러운 거고 막 이렇게 초기에 반응하셨던 분들이 그 민주시민의 덕목은 배려 평등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풍선에서 쓰시면서 이게 그거였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없네요. 제가 아마 요 옆에 있었나 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면 헌법 얘기해도 되게 불편해 하시고, 민주시민 얘기해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해서, 뭐, 교회 노인정도 찾아가고, 각 경로당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권자, 헌법 활동가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면 광주, 제주에서면 제주, 상해에서면 상해,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시민이라던가 주권자라던가 헌법이라던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뭉쳐지면 그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요즘 가끔 제가 드라마를 한 편씩 보는데요. 나의 해방일지, 그 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런 몇 가지를 보는데, 요번에 이제 구정 때 제가 몰아보기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근데 너무 감동스럽게 제일 마지막 작가님한테 굉장히 감사했어요. 맨 마지막에 끝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면, 악한 이 사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선생님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헌법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사회, 이 말도 안 되는 사회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사회에서도 선한 사람이 훨씬 많다. 이 선한 사람들의 함께하는 것들, 이런 힘들이 모여지면, 사회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시장판의 평범한 이웃들, 그런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모아지면 생명도 살릴 수 있고, 헌법도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의 끝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저희 주권자들, 저희 하나하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주권자 활동가 선생님들 여러분이 주변에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민주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자임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존엄한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내 자유와 내 권리가 소중하면 상대의 자유와 권리 굉장히 소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너의 짝꿍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존엄하고 짝꿍이 존엄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짝꿍을 주먹으로 때릴 수가 없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희망을 좀 가지셔서 올해 또 김용택 이사장님이나 하반기에
또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훌륭한 강사님들을 또 많이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셔서 2023년도에 선생님들이 계시는 지역에서 계시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활동가로서 남아주신다면 3년, 5년 안에 저희 사회가 좀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선아 선생님 그 노차사를 아셨던가요? 일상의 기본적인 배경이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노차사 아셨죠? 거기 같이 참 했었잖아요. 강정미 쌤이 지도하에 우리 여의도에서 같이 공연했잖아요. 그랬군요. 공연자셨군요, 선생님께서. 네. 아, 맞습니다. 작년 코로나인데도 동대문에서 어르신들 그냥 무슨 트롯이나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행사를 아까 담당자가 굉장히 개념 있는 담당자였어요. 어르신들도 새로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차사 오셔가지고 공연을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코로나 예방 다 맞고 검사 다 하고 그래서 또 가서 거기 가서 전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몇 분이 이제는 헌법이 지금 현실은 좀 이렇지만 향후에 나의 어떤 자원으로 이런 헌법 활동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 계시면 한 두세 분만 이야기를 좀 끝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만 선생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우리 헌법을 좀 전달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우리 또 선생님, 한 선생님 소미불 같은 헌법이 소미불 같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혜택을 받으셨던 선생님 이야기 저는 네. 이제 국가의 헌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여성단체를 이끌다 보니 여성단체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 헌법에는 분명히 여자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34조, 32조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 주권자 헌법교육 이 방을 이제 추천을 받았죠. 그래서 들어와서 계속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 헌법을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되도록이면 이제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이 주권자 헌법 활동을 통해서 배워가고 계시고요. 네. 배워서 남주자 얘기 아시죠? 네.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연합회 여성활동계에서 특히 여성들이 본인이 어떤 존재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주권자인지를 좀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한 분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2023년도에)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네, 저요. 이선아 선생님이죠? 네. 네네네. 아까도 말했지만 저 지금 마을 경로당에서 네네네. 기후위기와 환경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하여튼 모든 그 마을의 교육의 그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이제 오픈 마인드를 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럴 때 우리 이 민주 시민 교육, 그러니까 이 헌법의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좀 그런 어르신들이나 네, 또 그런 우리 학교에도 들어가요.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좀 재밌게 다가갈 수 없나? 아, 그런 것을 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네, 네. 충분히 함께 의논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필 선생님, 그 무딘카를 어떻게 갈면 될까요? 엄쏘고 푸시고, 엄쏘고 푸시고, 예. 예. 예, 뭐 아니 잘 드는 칼로 새로 사시든지 풀을 뭐 새로 살자, 사자. 그다음에 이제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또 갈아보시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은 뭐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뭐 무슨 공산주의 뭐 이런 주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우리 그 항상 이사장님 말씀하신 일본 사람들이 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민주도 민주주의가 됐거든요. 사실은 민주란 말이 꼭 굳이 주의일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어원적으로 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캐피탈리즘, 뭐 커뮤니즘 이렇게 니즘이면 주의로 가도 되는데 데모크라시는 꼭 민주주의일 필요는 없거든요. 어원상으로. 네,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또 잘못하신 거지. 우리 이제 이사장님 민주주의 쓰지 말기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만. 네. 보면 이제 그 헌법 자체가 뭐 절대 무가치하다거나 또는 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거나 저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긴 시간 동안 헌법이 마치 안 드는 칼처럼 존재하고 있으니까 되려 그 칼을 쓰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작동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미 와 있으니 네네. 그러니까 이 헌법도 작동하는 헌법으로 만들려는 뭔가 지난 시대하고는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네. 이제 오늘의 화두가 그래서 그 노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남아 있으면 갈면 되고 갈아서 안 될 칼 같으면 날 좋은 칼로 바꿔야죠. 네네. 오늘의 화두가 작동하는, 일상에서 작동하는 헌법, 이거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김용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늘 만나서 1년의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야말로 어쩌면 그 부싯돌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상해로 소풍 가는 날까지 꼭 함께 하셔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10월 10일 날, 저희 그 헌법책을 내신 경기도 시흥시의 시장님, 임병택 시장님께서, 저희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회 분들을 계속 초대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못 가뵀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또 올해 연임을 하셨어요. 시장님으로. 선출이 되셔서 연임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 그 다음 단계가 헌법 친화도시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와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신 개념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이 계실 때 시흥시와 헌법 친화도시 1위를 첫 번째 도시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10월 10일 날 시흥시
시청 안에서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다 함께 전국에 계시는 분들 다 함께 모입니다. 상해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거의 준비 과정은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작건 크건 이런 모든 몸짓과 활동들이 저희의 좀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조금 우리들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다 이럴 때쯤 딱 출연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아시죠? 그 시. 이렇게 간밤에 따뜻하셨죠? 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났으니까 선생님들 안부 묻고 네. 담수하세요. 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강대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언니 안녕. 질문. 안녕, 빈파 안녕. 빨리 안부들 서로 나누세요. 야, 괴산으로 이사 갔다 하니. 가매롭다. 놀러와. 그래. 아니, 안녕. 이빈바 쌤 괴상 갔다는 건 농담이죠? 여기 계산 맞아요. 맞아요. 네. 계산에 계시는구나. 계산 좋은데. 네, 여기 가보고 좋습니다. 싶어요. 예, 저기 MT를 이쪽으로 오십시오. 너무 좋죠. 그래야 되겠네. 우리 네, 아이스 여기서 만드는, 그 네. MT 하면 좋죠. 네네. 좋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다. 한번 그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네. 상해는 다음에 가고. 여기 왔다가 상해 가면 되죠, 뭐. 이미영 우리 선생님, 진짜 얼굴을 오늘 안 보여주시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은 건 아니죠? 누구요? 이미영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 여건이 안 되셔서 비디오를 못 봤나 봐요. 예. 잠깐 글 남기셨어요. 목이 네네. 아프답니다. 목이 네. 아파서, 들어오셨는데, 네. 그래요. 예, 이선녀 선생님. 네, 강정희 선생님. 네. 아까 화면에 띄운 거, 네. 콩닥콩닥, 이거 어떤, 걸로 한 거예요? 의미, 가락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잠깐요. 콩닥콩닥 박수 치다가 콩닥콩닥 윙크 하세요. 콩닥콩닥 윙크 하다가 콩닥 인사하세요. 이런 거예요. 저도 조금 더 배워요. 여기 제일 좌측에 있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네, 제일 좌측에 있는 선생님이 요거를 저희한테 가르치셔서 하셨어요. 네, 여기 안경 끼신 분, 네. 네. 성함이, 알았는데 까먹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이걸 누차사를 같이 하신 걸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알았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서 다시 한번 이 강사과정, 노인을 찾아가서 헌법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과정 한번 하죠, 뭐. 그러니까 그걸 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하세요, 선생님이. 많이 배우셔서 강사 과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노인분들을 위한 수업을 가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반드시 그런 이제 음악과 그 주제에 맞는 그 율동을 하거든요. 네. 요런 이제 우리 민주시민의 덕목을 가지고 하고 싶다 이거죠. 네네. 민주시민 12대 덕목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쫙 나오거든요. 배려, 공감, 소탕 쫙 나와요. 그걸 풍선에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시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세요로 막 그런 걸 적으세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우리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덕목이에요 하면 조금 놀라시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그 무슨 고약하고 나쁜 게 아니구나, 아,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셔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어쨌든, 거기에다가 플러스 기후 위기나 이제 요즘 기후 정의, 우리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네, 이제 네. 이제 워드를 넣고 싶은 거죠. 키워드를. 너무 필요하죠. 너무 네네네. 필요하죠. 예, 예. 어른들이 먼저 미래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먼저 좀 그런 걸 인식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어머. 잔치 모였습니다. 아니. 이한 소금줄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시음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모님 몰래 다 도망 돌려. 제가 사과를 한번 가져올게요. 네. 어디서 가져와요? 근데 좀 추워 보이셔. 아, 괜찮으세요? 응. 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밤에 찾아왔나?